요즘 가장 인기 있는 인물은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우리 당에 들어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이제 우리 당에 들어와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그렇지 않아도 인기 순위 몇이다 이렇게 하던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그렇게 앞에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내놓고 인기 순위 1위, 2위를 그렇게 다투고 있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동안 여러 곳에서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정치계에 나오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이 그야말로 스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리마연에서는 그동안 의견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이제 와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역시 이렇게 며칠이 지난 지금도 역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 어떤 점인가 하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직 검찰총장인가 아니면 전직 검찰총장인가, 바로 이 부분 자체가 불명확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분명하게 면직이 됐다.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 절차를 거쳐서 법적인 확인이 이루어진 그런 면직인 경우에만 법적 지위가 변동이 됩니다. 언론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든 본래는 소위 청와대라고 하는 곳에서 공식 발표를 하게 되면 그것은 대단히 신뢰도가 높은 발표로서, 또 실제로 각종 문건으로 그 진실성이 뒷받침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문재인 민주당 정부라고 하는 것은 말 따로 법 절차 따로, 심지어 말까지도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 이런 식의 번복을 계속해오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적으로 면직되었는가 하는 것은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가 법적으로 면직이 됐을 경우에는 현재 우리 곳곳에서 들끓고 있는 이 정치계에 그가 들어오는가 하는 정치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그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 부분을 살펴봅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021년 3월 4일 14시, 시간도 따져보기로 하죠. 14시경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에서 사직하겠다고 발표한 그것이 아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그 시점, 이때 유효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됩니다. 그러니 이때가 오후 2시입니다. 그리고 그 사직서를 받았다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확인을 해주죠. 그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략 오후 3시 15분경, 그러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사직서를 절차에 따라서 보고를 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문재인 씨가 오후 3시 15분경에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 표시를 수용했다 하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합니다. 그것이 같은 날인 3월 4일 오후 4시에 브리핑을 합니다. 그러니 16시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이 브리핑을 한 사람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그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24글자짜리 사직 수용 문장이다 하는 그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가도 단지 이 글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의를 수용했다. 이 수용이라는 말이 문재인 민주당의 이중 언어에서 때로는 받아들였다, 제가 했다, 이런 뜻으로 쓰고, 때로는 알았다, 내가 들었다, 이런 뜻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때 수용이라는 의미는 그 이후의 경과를 보건대 제가는 아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다음 날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지만 YTN이 보도한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밝혔다고 합니다. 이것이 문자로 보낸 브리핑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월 5일 오전 11시 20분쯤 윤석열 총장의 면직안을 제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정만호 수석이 사의를 수용했다 한 것은 제가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YTN 보도는 총장직은 조남관 대검 차장이 대행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권한 대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이에 아주 큰 소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널리 보도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소위 좌파다 이렇게 부르는 그쪽 계열의 언론과 SNS에서 대단히 시끄럽게
일어났던 그런 일들입니다. 바로 3월 4일 오후 3시 15분경에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받아들이고 그 사직서에 대해서 사직을 인정해주고 그 사표 수리를 해주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범여권, 그러니까 친문, 그리고 다른 그 SNS에 보면은 유명한 곳들이 있죠. 무슨 82쿡인가 하는 데하고 뭐 이런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마치 친위 부대처럼 활동을 하는 이 모든 곳에서 그리고 그 경제 뉴스를 다루는 그런 언론사에서 또 유튜브에서 이 사표를 수리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면 이것이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행법 위반으로서 문재인 씨가 탄핵을 당하게 된다. 만 하루 동안 거의 그동안 이렇게 그쪽에서는 아주 다급하게 이런 정보를 퍼뜨리고 또 반대의 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쪽에서 이 내용을 정리한 것은 법무부 측에서 그렇지 않다. 이 사표 수리를 해도 현행법 위반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결국 3월 5일 오전 11시 20분에 면지관을 제거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행정안전부 관보 시스템을 보게 되면 2021년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이러한 내용이 전혀 게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헌법 제82조 전단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로 이 내용이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죠. 대통령은 자기 마음대로 어떤 이와 같은 사직서에 대해서 그 면직을 제거하고 입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국민과 국가와 그리고 정부와 여기에 그 시스템에 보고를 해야 할 그런 보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인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명령을 받지 않고 명령만 내리는 최상급자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더구나 아직 제가 하기 전인 3월 4일의 브리핑은 청와대 게시판에 있고 그리고 3월 5일 면지관을 제거했다고 하는 대변인의 브리핑은 청와대 게시판에 없다. 결국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어떤 문서로 남겨놓았는가? 무엇보다도 이것이 사직서 제출에 대한 그 사직서 제출을 통한 면직 제거다. 그랬으면 지난 그 조국 씨 때 보았듯이 이것이 전자정부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전자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법무부를 통해서 갔든지 해서 당사자에게 이 면지관이 제거가 됐다 하는 것을 통지함으로써 본인이 이것을
인지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고 그것은 정상적인 행정부의 문건으로서 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국민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러한 것이 없다. 그러고 보니 말로는 했는데 남아있는 것은 없고 그냥 정황만을 보면서 그렇게 가는 것인가?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알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3월 11일 새로운 언론 보도를 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지문을 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요성이 있으면 공보 업무와 관련한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이것은 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공보 업무, 시스템 구축. 이것이 가장 근접한 것은 결국 검찰총장의 공무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인이 공보 업무를 본다. 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이 대통령이나 이런 직위가 높은 공직자로서 개인적인 업무도 공보 업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렇게 권위적인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직 검찰총장으로서 그 법적 지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단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변호인들과 상의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다. 이것이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정직 2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2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러한 징계입니다. 면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 일체 영원히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면직은 큰 것이고 정직은 작은 것이어서 이 경우에 정직과 면직이 동시에 있게 되면 정직은 면직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포함돼 버립니다. 따라서 이 두 개가 같이 있게 되면 정직의 효과가 아니라 면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면직을 문재인 씨에게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씨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면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정직의 효력은 실효되게 되죠.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라는 것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대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풀이를 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면직을 요청했고 문재인 씨가 면직안을 법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제거하지 않아서 그래서 정직의 효과가 그대로 있고 면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건대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직 검찰총장이 아니라 현직 검찰총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면직이 되었는지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현재의 지위는 무엇인가? 면직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결제 그리고 반드시 전자결제를 하게 되어 있죠. 이것이 없으면 현직 검찰총장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와 그러니까 문재인 씨와 법무부는 법적인 면직 절차가 행해졌다 하는 것을 공개해야 합니다. 청와대에 면직안을 제거했다 하는 브리핑을 올리고 그리고 관보에 게재를 해야 하겠죠.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청와대 문재인 씨에게 면직안이 제거됐다, 법적으로 면직되었다 하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 확인과 국민에게 사실을 밝히는 그런 절차 없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면직이 되었는지 불분명하다. 이런 상태에서 만일 현직 검찰총장이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재 휴가 상태입니다. 이 휴가가 끝나고 나서 출근을 하지 않게 되면 그때는 처벌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외관상, 상황상 전직 검찰총장처럼 보이는 윤석열 씨가 법적으로는 현직 검찰총장이라고 한다면 그가 검찰총장이나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했을 때 바로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정치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에 관여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법적 지위가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마치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직 검찰총장이라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인다 하는 것과 사실이 그렇다 하는 것은 별개가 되겠죠. 왜냐하면 문서로 확인이 되어야 하고 문서로 처리된 그 면직 자료만이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3월 11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하겠다. 그러면서 그 위원장에 박상기 씨를 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을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이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왜 또 박상기인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얼마 전에 법무부 장관 임명장을 받으면서 기역자 모양으로 확실하게 허리를 굽힌 박범계 씨를 보았던 국민들은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상황에서 문재인 씨는 그때 박범계 씨의 뒤통수를 내려다보면서 막연하게 느꼈던 불안감을 확인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역시 박상기를 불러들이는구나. 그가 조국 씨와 함께 만일 문재인 민주당이 행정적인 그 독재를 했다, 헌법을 위반했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그것이 법정에 나가게 됐을 때 가장 큰 3인방이다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박상기 씨가 아닌가. 일단 조국 씨와 관련해서 그렇다 하는 겁니다. 손혜원 씨가 문재인 씨는 사람을 한번 믿으면 결코 내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끈질기게 믿는 사람은 집요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상황에 따라 때때로 변하기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죠. 집요한 사람은 사람을 한번 믿지 않고 의심했을 때는 집요하게 그를 다시 믿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월 5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그 실질적 준비 단계에 이미 들어섰다. 그러면 3월 5일과 3월 11일 사이에 그의 발언은 일관성이 있어 보이죠. 그런데 조금 다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3월 5일에 그가 밝힌 것은 당연히 후보 추천위를 구성해야 해서 그것을 하겠다고 한 것인데, 왜냐하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위원장만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법에 정해진 그 절차에 따라서 후보 추천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물로 나오게 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후보를 추천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문재인 씨가 그 다음 일을 하게 되죠.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추천한 후보 중에 누군가를 정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사검증이 정부 측의 인사검증도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 인사검증도 있어야 하겠죠. 검증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청문회를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이제 3월 11일에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7월 24일입니다. 그때까지 이 모든 과정을 마쳐서 후임 검찰총장을 임명하자고 한다면은 이것은 그냥 정상 절차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가 구성이 되고 그 위원회가 활동을 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직이어도 퇴임 안 한 상태에서도 당연히 지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3월 11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마치 지금 그 자리가 공석이어서 전광석화처럼 후보 추천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한 겁니다. 사실은 밝혀지면 간단합니다. 문재인 씨가 밝혀야 하겠죠. 만일 문재인 씨는 법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면직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혼자서 멋모르고 저런 쇼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경우의 수를 나눠보기로 합시다. 문재인 씨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면직을 제가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봅시다. 앞에서 친문 전반에서 그리고 여권에서 이것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4 퇴직 제한이라는 조문에 위반된다 하고 주장했던 것은 틀렸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틀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면직을 제가 했다고 한다면 여기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2020년 12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문재인 씨가 제거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저녁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에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제거했다. 그러면 똑같이 정만호 수석이 제청을 제거했다고 했는데 어째서 이번에 면직 제거는 믿을 수 없고 이때의 그 징계 제거는 믿을 수 있는가? 이렇게 하나하나 제대로 따져야 하는 겁니다. 이 경우는 2020년 12월 24일에 법원에서 바로 이 행정행위, 문재인 씨의 이 행정행위에 대한 윤석열 총장이 법원에 제출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 결정을 했다 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만호 수석이 문재인 씨가 징계안을 제거했다고 하는 그 말 자체, 지금은 그것을 신용할 수 없는 때다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거보다도 그것에 근거해서 사법정부가 법원이 재판을 해서 인용 결정을 했다는 것을 보아 문재인 씨가
이 징계안을 제가 했다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씨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월이라고 하는 그 징계안을 제가 했고, 그리고 그 징계를 집행해서 8일 동안 직무로부터 벗어나 있어야만 했습니다. 직무 집행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기억해 두고, 그러면 이 징계라는 것이 어떤 법률 행위인가? 그것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 징계 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 내부의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그 효력이 그렇습니다. 행정부 내부의 의사표시. 그런데 그 의결 결과를 가지고 문재인 씨가 징계 처분을 했을 때 그때 대외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유효하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문재인 씨는 이런 문구를 기록했어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 몇 호에 따라서 3월간 정직에 처함. 이렇게 문서로서 징계를 집행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그 공무원을 교정할 목적으로 행하는 징계입니다. 흔히 우리가 교도소, 구치소 이런 데 있는 공무원을 교정공무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행정부 내부에서 바로 그와 같은 교정을 행하는 것이 이러한 징계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씨가 이것을 했다. 실제로 효력을 발생했다. 따라서 집행도 했다. 제가 했고 집행함으로써 대외적 효력을 발생하고 법률이 효력을 발생하게 된 것이다. 법률이 집행된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정직 3월간의 정직, 이 징계가 법원의 결정으로 멈춰 섰습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소정의 집행이 멈춘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문재인 씨에게는 법률의 집행이 제대로 되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공무입니다. 따라서 2021년 7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가 만료돼서 퇴직할 때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법 집행을 할 의무가 문재인 씨에게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법 집행 의무에 반하는 사표 수리를 한다 하는 것은 이미 집행되던 법이 멈춰 서 있는 그것을 포기하고 사표 수리를 하게 한다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이 법의 효력을 실효하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서 문재인 씨가 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를 충족하게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월 24일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기간이 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2호를 보면 임기제 공무원은 근무기간이 만료될 경우 그 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검찰청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 만료일은 2021년 7월 24일이고 바로 그날까지 문재인 씨는 이미 집행을 하다가 멈춰선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소정의 법적 효력을 계속 발생하게 할 의무가 있다. 이런 것이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일 못하게 정직시키려고 했다가 사표 쓰겠다고 하니까 받아들이는 것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의 문제입니다. 법 절차는 함부로 돌아서지도 못하고 함부로 선을 넘어서 과도하게 행사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것은 좀 미약하지만 3월 10일자 연합뉴스의 사진을 보면 정부 청사에서 회의를 할 때 조남관 씨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라는 명패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권한대행이 아니고 직무대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들의 관행이 어떠한지 좀 따져볼 부분이 있죠. 이제 사직서를 제출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을 보기로 합시다. 사직서 제출은 할 수 있지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근무처를 마음대로 떠나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앞에서 그 3개월간 이렇게 얘기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1개월에서 3개월까지가 정직 그 기간으로 되어 있죠.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에 그 2개월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진작했죠.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이 취소 소송은 법원에서는 먼저 이것을 판단합니다. 소의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취소 소송을 제기하던 때와 현재는 사정이 변경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사직을 한 경우에 지금 이 취소 소송을 제기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떤 뜻입니까? 직무수행을 계속하겠다. 그런 뜻이죠. 직무수행을 계속하기 위해서 2개월 정직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그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그 효력 정지를 해달라. 이렇게 두 가지를 청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면 본인이 직무수행의 의사가 없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죠. 물론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제출을 했다.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는 계속 공무 수행을 하겠다 하면서 정직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낸 당사자가 사직을 하겠다 이랬을 때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충돌하게 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소위 이익이 없다. 이렇게 또 이제는 바꿔서 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렇게 본인이 사직을 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두고 간다고 하면은 법원의 신뢰가 깨어질 수 있겠죠. 사정이 변경됐는데 그대로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런 사람의 청구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시점에서 소취하를 할 것인가? 소취하를 하게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자신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사직서를 낸 것도 본인이 냈기 때문에 파면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제 이 부분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만일 그런 선택을 한다면. 그런데 다른 판례를 보면은 정직 처분을 한 사유와 다른 사유로 파면을 한 경우에는 이 정직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는 소위 이익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유의할 것은 지금 불분명하지만 파면은 아니다 하는 데서 이 판례는 인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소취하를 하면서 그것이 징계를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제대로 밝힌다면 소의 이익이 아니고 징계가 정당하다 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절차만큼은 어쩔 수 없이 망가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그렇게 보아야 할 겁니다. 난감한 입장에 있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죠. 문재인 씨 같은 경우에는 만일 이 면직안을 제거했다. 법적으로 이것을 말 그대로 수용을 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탄핵 사유가 된다는 문제점이 있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냥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냥 버티고 가면 될 겁니다. 7월 24일까지만 그냥 그럭저럭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도 법원에서 어째서 정부가 그 탄핵 사유가 충족된다 하는 경우에 또 하나 문제가 어째서 정부가 이 면직안을 제거했다면 왜 법원에 알리지 않는가? 지금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 그것이 동일한 그 이유로서
법원에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다못해 이 취소 소송을 각하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왜 하지 않는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법관의 리걸 마인드에 따라 달라질 것이죠. 현재 뉴스를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문제를 가지고 변호인들과 의논하고 있다. 그렇게 나왔죠. 만일 그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건대 윤석열 검찰총장이 3월에 소취하를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가령 소취하가 된다면 그 다음에 그때로부터 2개월에서 8일을 뺀 날짜만큼 징계 절차가 진행이 될 겁니다. 정직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임기까지 그대로 근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일 면직이 됐다 하면은 그 내용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모저모로 생각을 해 보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일 현직이라면 문재인 씨가 언론에는 이렇게 저렇게 엇갈려서 발표를 했지만 사실 청와대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확실하게 면직이 됐다 하는 기록이 올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직이라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휴가가 끝나면 출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법적으로 면직이 될 때까지 검찰총장이 지켜야 할 정치 행위를 하면 안 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준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경우에 문재인 민주당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검찰총장의 임기인 7월 24일까지 지금 있는 징계를 두고 새로운 사유로 새로운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다 하고 기소를 할 수 있죠. 뭐 어떤 인물은 잠재적 피의자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결국 기소할 수 있다.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해 있는 위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현직이라고 했을 때 탄핵도 가능합니다. 지난해 말에 문재인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탄핵하려고 대단히 그 여론 형성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탄핵의 문제는 좀 복잡해집니다. 문재인 민주당의 입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간단히 말해서 대선에 출마하는 것을 전력을 다해서 막으려고 한다. 이렇게 다들 이 부분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7월 24일에 검찰총장의 직에서 나가게 되면 지금으로서는 자유롭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못하게 할 것인가? 2021년 9월에서 11월까지가 경선 기간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그때까지 정치 활동을 방지할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만일 경선 때까지는 막았다 하더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무소속 후보로서 어떤 정당과 단일화를 해가지고 대선 후보로 나오는 것을 막자면 그보다 좀 더 나중까지 막아야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막을 것인가? 이제 그러한 방안으로서 문재인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를 현직인 채로 두고 현직인 상태에서 탄핵을 하는 것이죠. 임성근 법관의 경우를 참조해 보면은 이 임기가 만료되는 그때쯤, 시기가 너무 이르면 또 빨리 끝날 수도 있으니까 임기가 만료되는 그때쯤 탄핵을 하게 되면 임기 만료로 퇴직을 하게 되지만 이 탄핵 심판은 유효하게 계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 활동을 방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불꽃 튀는 전략들, 사실은 탈법적인 이런 것들이 가능해 보인다. 이제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든 공무원의 직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명확해야 합니다. 또 정부가 이러한 공무원을 임면하는 것은 국민에게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고 법에 따라서 법 절차와 법이 요구하는 그 요건을 갖추어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우선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직인가 아니면 전직인가 하는 것을 문재인 씨가 밝혀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